여러분, 지난 1월 30일 금요일 밤 전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와 경악에 질렸습니다. 영원히 오를 줄 알았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이 단 하루 만에 수직 낙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원자재 시장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특히 은 시장의 충격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가격의 36%가 증발하며 1980년대 헌트 염제 사건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120달러라는 비현실적인 고점을 향해 질주하던 은은 순식간에 7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스당 5,600달러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찍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4,700달러 선까지 1,000달러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구리 또한 톤당 15,000달러 선이 힘없이 무너지며 전세계 원자재 랠리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거침없던 미친 랠리에 차가운 찬물을 끼얹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 정치학적 배경과 수급의 진실을 10분에 걸쳐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우선 이번 폭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왜 그렇게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진 이번 원자재 불장은 과거의 투기적 랠리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일반 건축물보다 3배에서 5배가 더 많습니다. AI 연산을 위한 서버와 전력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구리는 제2의 소비로 불리며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은은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전극 소재이자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은정 제국인 중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은 수출 허가제는 전 세계 공급망에 불을 질렀습니다. 글로벌 공급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은 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안전 자산인 금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정부의 관세 전쟁 예고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팔고 금을 역대급으로 매집했습니다. 금 6,000달러 시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포모 증후군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베팅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난 금요일에 모든 것이 터졌을까요? 가장 강력한 폭락의 방아쇠는 정책적 반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케빈 워시는 후보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파, 즉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자재를 사들였지만 워시의 지명은 그 기대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시장은 워시 체제 하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급격히 늦춰지고 오히려 긴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최고치인 96.8을 돌파했습니다. 달러가 비싸지자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는 금과 은은 즉각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제약은 금융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의 기습적인 증거금 인상이었습니다. CME는 금과 은 가격이 단기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선물 거래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을 전격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은의 경우 증거금율을 11%에서 15%로 무려 30% 넘게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지금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주식을 강제로 팔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한 개인과 기관들의 계좌에서 강제로 매물이 쏟아지는 이른바 마진콜 사태가 터졌습니다. 매도가 다시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마진콜을 불러오는 투매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가세하며 시장은 패닉셀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던 헤지펀드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자산들까지 던지면서 시장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종이자산으로 거래되는 선물 가격은 폭락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실물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은 수출 통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구리 확보 전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수급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과도하게 끼어있던 금융적 레버리지의 청산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포물선형 랠리 뒤에 오는 필연적인 평균 핵이라고 부릅니다. 즉 금과 은의 기초 체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가격에 끼어있던 투기적 거품이 정책적 충격을 만나 터진 것입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 즉 손바뀜이 아주 고통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끝난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진콜 사태의 여진이 남아있어 가격 변동성이 2월 초까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의 팽창과 전 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생긴 원자재 ETF나 광산주들에게는 2026년 가장 강력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모두가 던질 때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다만 무턱대고 진입하기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안정 여부와 연준의 추가적인 메시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이번 폭락 사태 이후 외국인 세력들이 가장 먼저 낚아채는 핵심 원자재 관련주 리스트와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변동성이 극심한 2026년 시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긴 호흡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쳐서 갯바.